나이가 들수록 결국 한 문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표정부터 차가울 거라고, 선한 사람은 늘 따뜻할 거라고. 하지만 반평생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깊이 다치게 하는 이들은 오히려 가장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릅니다. 말도 참 좋습니다. 처음 만나면 오히려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합니다.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얼굴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말 속에 숨어들어오고 관계 속에 숨어들어오고 어느 순간에는 당신의 자신감과 평온함까지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여 년 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결국 5가지 순간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은 아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유난히 인생이 지치고 힘들었는지 비로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얼굴보다 말투에서 본심이 먼저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사람을 만나보니 정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늘 웃으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밤이 되면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 조심하셔야죠. 아드님이 효자라니 부럽네요. 요즘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요. 참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너무 참고만 사신 건 아닌가요? 들으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자꾸 아플까요? 그 말 속에는 사람의 기운을 꺾는 가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사람을 참 믿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어도 늘 먼저 움직였고 윗사람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 유독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드물어 다들 자네를 좋게 보더군. 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중요한 기회만 되면 늘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너무 순하다. 큰 일 맡기기엔 조금 약하다. 그런 말을 계속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건 독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척하는 말이네.
정말 무서운 사람은 대놓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흔듭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 마음이 새어 나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대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작은 이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압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욕심보다 사소한 욕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닙니다. 밥값을 낼 때마다 슬쩍 뒤로 물러섭니다. 함께 일하면 책임은 피하고 좋은 결과만 자기 몫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 동네에서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 좋았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동네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새 물건을 사면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힘든 일을 부탁하면 입으로는 돕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이나 책임은 늘 남에게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이 좀 알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오랜 정을 믿고 수익을 더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조금씩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이 드러났고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늘 억울해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 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조금 손해보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영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사람의 계산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말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늘 무엇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행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돈보다 사람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중년 이후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품격은 결국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은 사람을 그저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피곤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여성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좀 차갑다더라.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속은 다르다더라. 이번에 자식 문제로 속 많이 썩었다더라.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저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괜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제자는 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임은 깨졌습니다. 오랫동안 정을 나누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입 밖으로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니네. 정말 마음이 선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남모를 아픔 하나쯤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을 낮춰야 자기가 조금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 얼굴에는 이상하게 초조함이 남습니다. 늘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늘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말 잘 통하는 사람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겉으로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힘들어질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 말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웃고 지낼 때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한 번쯤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이 옵니다. 몸이 아플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직장에서 물러나 외로워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당신 곁에 남는지, 누가 속으로 당신의 흔들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래전 한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함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텼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뒤에서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대표가 요즘 판단이 흐려졌어. 아마 오래 못 갈 거야. 결국 그 말들이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한참 뒤 그 제자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실패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을 다시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도 오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대놓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남이 무너질 때 속으로 안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그 마음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 얼굴에는 이상한 냉기가 생깁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힘들어지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결국 자기 곁에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어느 사업가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참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랫사람 실수를 비웃었고 힘든 사람에게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난 뒤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가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았는지가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투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독은 질투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느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비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가정을 지키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중년이 지나면 이상하게 자꾸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 자식은 잘 되었다는데 우리 자식은 아직 자리 못 잡았고 누구는 노후가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이 갔을까? 그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저는 예전에 한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입사했던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괴로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질투를 할 때 대부분 그것을 억울함이라고 부르네. 그 순간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투는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아 갑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늘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힘이라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질투는 사람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이 잘 되면은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남의 행복을 보며 자기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남이 잘 되면 따라서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복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질투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빛부터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왜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분위기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는 각자의 분위기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차 한잔 마시고 돌아와도 기분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예의도 갖춥니다. 말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괜히 피곤합니다. 돌아오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분위기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늘 남을 미워하는 사람, 늘 비교하는 사람, 늘 계산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결국 얼굴과 말투와 분위기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의 기운을 정확하게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살아오며 유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탓합니다.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마음속 기운까지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오래 함께 있어도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사람의 분위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온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목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양보했고 누가 막말을 해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늘 흉을 보았습니다. 어느 해 큰 비바람이 마을을 덮쳤는데 신기하게도 그 목수가 정성껏 손본 집들만 멀쩡히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목수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늙어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미움 속에 살면 눈빛부터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인생 후반에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람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용히 멀어질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붙잡으려 합니다. 억울하면 설명하려 하고 오해가 생기면 풀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잘해주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끼던 사이였는데 결국 상처만 남긴 관계도 있었고 멀어졌기에 오히려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꼭 미워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울면서 제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늘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늘 사람에게 이용만 당할까요?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선한 사람이지만 아직 경계가 없는 사람이네. 그 순간 그 제자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의 선함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기 마음을 닮아갑니다. 늘 남을 미워한 사람은 얼굴에도 피로가 남고 늘 남을 품어준 사람은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살아오며 결국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결국 그 사람이 오래 품고 살아온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 곁에는 마지막까지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